페이지 558페이지 냉동설비. 냉동설비는 간단히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설비적인 측면은 자, 냉동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있죠? 냉동기들이 다 압축식 냉동기예요. 집에 보시면 에어컨 있죠? 에어컨 쪽하고 자,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데 있는 자, 바로 냉동기가 무슨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그리고 이 흡수식 냉동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냉동용도 쓰고 공조용 두 용도로 다 써요. 용도가 공조용 있고, 그럼 에어컨이 공조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냉장고는 냉동용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흡수식 냉동기는 이거는 공조용으로 쓰는 겁니다. 공조용 이렇게 보시면 돼. 냉동용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하고 뭐 비교해서 간략히 기억합시다. 자, 냉매가 자, 이거는 R 시리즈로 나가면요, 이거는 압축식 냉동기 냉매다. 그래서 이래 R 뭐 12다 이렇게, R 뭐 134A다 이렇게. 뭐 하여튼 R 나가면 그래서 냉매 가스를 부르는 용칭입니다. 옛날은 프레온 가스 같은 거 썼죠, 맞죠? 지금 프레온 가스 쓰지만, 그래서 에어컨 가스 넣던 게 옛날에 프레온 가스입니다. 한 번씩 넣고 빼고 했죠? 그 냉매 가스 넣을 때 돈 얼마 줍니까? 몰라, 우리는 넣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넣어야 계속 그대로 써가지고. 난 벽에다 안 달아매 놨잖아요. 그 발코니에 놔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싹 열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 18년 됐는데요, 잘 돌아갑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외기 다 매달아 놨죠, 외벽에다. 에어컨, 명심하여 에어컨은 실외기가 중요한 겁니다. 실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외기에 중요한 거 다 있습니다. 그게 고장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냉매가 뭔가 물이에요. 얘는 물. 얘는 냉매가 물이고요. 대신 흡수액을 써야 됩니다. 예, 치아리튬, 이런 브로마리튬 같은 흡수액을 써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쉽게 보일러 가동해가 물 데워가지고 돌리는 방식이 흡수식이고요. 얘는 뭐다? 가스 활용하는 거다. 가스. 그래서 정리하시면서 자, 이 냉매 사이클, 이제 이 냉동 사이클을 보시면 냉동 사이클이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냉매 가스를 압축시키는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기. 압축하는 원리에 따라서 냉동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압축시키냐에 따라서, 그래서 압축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습니다. 응축기에서 열을 방출하고 응축기, 그리고 팽창밸브, 그리고 정발기, 이 사이클을 걸쳐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압축식 개념이 됩니다. 압축식이고, 그 반면 흡수식은 흡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기 또는 발생기라고 합니다. 재생기. 그리고 자, 응축기. 그 다음에 정발기. 이 사이클을 거치면서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이 정발기하고 응축기는 필요합니다. 대신 하나 냉매가스 액체니까 압축기하고 팽창밸브가 필요하고, 얘는 물이다 보니까 흡수기, 재생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냉동 냉각은요, 양쪽이 동일합니다. 다 정발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냉동 냉각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런데
열을 방출하는 방열이죠. 여기에서 방열은 이루어져요. 응축기에서 방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을 방출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 있죠? 보면요 뒤에 있죠?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먼지를 뽀얀 틀을 다 감싸고 있어가지고요 방열을 못해요. 열 받는 게 자주 가동하는 게 열을 방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냉장고 있죠? 자주 가동하면요 여기 엄청 때가 끼다는 게 뒤에 청소할 때 한번 빨아주세요. 열어가지고 이사 옮길 때 있죠? 그 서비스에 놀러가십시오. 뭐 해줄까 물으면요 그 청소에 놀러가지. 냉장고 김치냉이 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먼지가 하도 많이 들어가 뽀얗게 감싸고 있어요. 어떻게 불 나는 거예요? 청소 한 번도 안 했죠?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이걸 청소를 잘 해줘야죠. 잘 돌아가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집에 에어컨, 냉장고 수시로 막 돌아간다. 이 때 뽀얗게 낀 게 문지가 엄청 입었어요, 옷을.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해, 여기 방열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방열은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근데 일부 방열, 여기서도 방열이 흡수하면서 방열이 일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통. 구성요소 개념은 시험은 냈는데 아직 사이클 개념은 시험 지문만 언급받고 문제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방열이 이루어진다 알아주세요. 냉동 냉각이 이루어진 건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징. 자, 첫째로 얘는 주구동 에너지가 뭔가 하면 전기예요. 얘는 전기로 구동이 되고요. 이거는 주구동 에너지가 이거는 도시가스예요. 보일러 가동하는데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게 도시가스. 자, 그렇다 보니까 전력 소비는 당연히 그럼 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까? 전력 소비는 얘가 많아지는 거고 얘는 적게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력량은 얘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 냉각탑이 커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십시오. 냉각탑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적어야죠.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여러분들 냉장고가 얼마나 커지게요? 이야기했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압축식이라고. 냉각탑이 크면요. 냉장고가 엄청 커져야 되는데 그 냉장고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요? 막 냉장고 설치하러 오면서 끙끙끙 하면서 막 아니면 지기차 들고 집에 들어오고 그래야 돼요. 맞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냉각탑이 얘는 적고 얘가 냉각탑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건축물을 공조할 때 이게 냉각탑 큰 거 있죠? 여기 이거 쓰는 거예요. 흡수식 냉동기. 위에 보면 막 왱 돌아가는 거 있죠? 건물 위에. 그거예요. 주변에 가면 물 떨어지. 비 오는 게 아니고 냉각탑 물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시면 그래서 소음은 얘가 좀 커요. 얘가 소음은 적습니다. 소음은 얘가 적은 방식이라고 보면 돼. 이 흡수식 냉동 소음이 적습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하고 그런데 얘는 냉매가 뭐다 보니까 저기 가스죠? 가스를 쓰다 보니까 얘는 알아두실 것이 일반적으로 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를 비교했을 때 자, 얘는 각종이 생각이 안 나나. 뭘 해주려고 했다. 자, 저거 해주고 갑시다. 자, 그러면 얘는 낮은 온도의 냉수를 보통 6도씨 이하를 뜻합니다. 6도씨 이하. 그래서 낮은 온도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얘는 낮은 온도의 냉수는 얻을 수가 없어요. 냉매가 물이다 보니까 얘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흡수식 냉동기는 알아두실 것이 자, 냉매가 뭐리라 했어요? 물이라 했죠. 그래서 여름철에도 이 보일러 가동을 해야 돼. 보일러 가동이 필요한 것이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봅니다. 페이지 568페이지 보시면 수송설비. 자, 이 수송설비적인 측면은 한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 자, 그러면 올해는 안전장치 위주로 보십시오. 앞전은 법령 기준에서 출제를 했고요. 법령에서. 자, 여러분들 앞전은 제가 575페이지 있죠. 비상용 승강기 승강구조 있죠. 자, 여기에서 출제를 했고요. 여기서. 그런데 그건 미리 이야기할게요. 575페이지는 시험 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낼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요. 자, 이제 앞으로 낼 수 있는 데가 저겁니다. 니은에 보면요. 그때 갑종 방화문 설치하는 거 있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을종은 안 돼요. 페이지 575페이지 있죠. 방화문 있죠. 그 방화문, 갑종 방화문 설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저거는 출제를 한 겁니다. 거기 리얼은 출제가 된 것이고, 재료는 무슨 재료인데? 불연 재료 있죠. 이거는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 재료겠죠.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 재료예요. 그거 가지고 기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비읍을 출제할 수 있는데 비읍 출제한 겁니다. 6제곱미터. 이거 기출했어요. 그러면 현재 디귿하고 뭐 출제, 디귿이 맞습니까? 리얼이죠. 리얼하고 비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그 체크해 준 거하고 그 다음에 6번이 시어 부분이죠. 피난층 있는 성은 출입구로부터 이제 그 거리 있죠. 몇 메다 이하가 돼야 된다. 보행거리 30m죠. 이거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기출될 수 있는. 그런데 올해 바로 내지는 않고요.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갑종방화문하고 30m. 아니 딱 낸 건 다 낼 거예요. 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자, 그러면 수송설비 승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자, 승강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다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안전장치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거 낼 기는 뭐 뻔하거든. 이거 낼 기 별로 없어요. 승강기는. 자, 그리고 승강기는 이겁니다. 시험을 어렵게 낼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죠. 승강기 관리업체에다 위탁하죠. 고장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건쳐요? 과장님이 건치고 막 이래요? 임시 저것만 해줄 수 있는 거죠. 열어주고 있죠. 그것만 배워놨고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옵니까? 승강기 그 관리 그 회사에서 오죠? 아닙니까? 참. 승강기를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어느 회사예요? 오티스죠. 오티스. 미국의 처음으로 승강기 만들었잖아요. 모릅니까? 승강기 역사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영국 이런 데 아니고 승강기는 미국에서 오티스 있죠. 걔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오티스 제품이 보일 건데 간혹가다 많이 안 봅니까? 많이 보이죠? 걔들이 최고 역사가 오래된 승강기 회사입니다. 일단은 몰라, 역사는 걔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강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정기적 안전장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계적 안전장치 개념이 있죠. 자, 그러면 정기적 안전장치, 기계적 안전장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거기에 전자브레이크 나오죠. 전동기에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켜주는 소재 무슨 스위치다? 전자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승강 스위치 봅니다. 자, 승강 스위치가 도어 스위치입니다. 도어 스위치.
또는 승강스위치라고 합니다. 승강스위치. 보통 명칭은 보통 도화스위치를 많이 씁니다. 자, 도화스위치가 있고요. 자, 이거하고 좀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승강기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 엘리베이터의 운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뭐다? 도화 스위치, 승강 스위치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자, 명심하세요. 문이 열렸을 때 운전 불능 상태가 되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운전 불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다? 도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도화 스위치하고 이거는 정기적 안전장치인데, 정기적 안전장치로서 도화 스위치가 있고요. 이거하고 같이 작동되는 게 뭐라 해서 기계적 안전장치가 도화 인트로, 도화 인트로 줄여서 인트로 장치,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얘들은 동시에 작동이 돼야 돼요. 얘하고 얘는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운전 불능 상태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전 불능으로 만들어주는 게 얘입니다. 운전 불능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도화 인트로 장치가 기계적 안전장치,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화 인트로이죠. 그래서 동시에 작동해서 이거는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죠.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바로 도화 인트로 장치입니다. 그래서 혼돈하면 안 돼요. 이게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그럼 저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5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도화 안전스위치가 있죠. 5번에 보면 도화 안전스위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거죠. 자, 문을 타고 있을 때 사람이나 물건이 끼게 되면 뭐다? 문이 저절로 열리죠. 그것이 도화 안전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도화 안전스위치는 과거에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옛날 엘리베이터는 중앙에 톡 튀어나온 거 있죠. 중앙에 쏙 누르면 쏙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 스위치였었어요. 도화 안전 스위치. 요새는 센서로 돼 있죠. 빛을 비춰가지고. 그래서 옛날 그 아주 구식들은 튕기면 이렇게 끼면 아프죠. 특히 이렇게 머리를 내밀었는데 머리 탁 대면 아팠습니다. 그게 도화 안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도화 스위치 이게 도화 안전 스위치하고 틀립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6번에 보면 무슨 스위치가 있어요? 안전 스위치. 이거는 이 안전 스위치는 보수 점검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보수 점검할 때 켜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 안전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있다? 승강기를 뭐라고 한다? 케이지라고 돼. 승강기를 보통 케이지 또는 뭐다? 카라고도 합니다. 카. 승강기를 케이지 또는 뭐다? 카. 이렇게 치면 돼. 카. 그래서 이거는 승강기 케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어가지고, 자, 보수 점검할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전문가가 위에서 곤치는데 막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면 참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뭐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까? 떨어져 죽어도 괜찮아요. 무섭죠? 승강이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 딱 뜨는 스위치, 이거 키면 이제 그거 뜨는 겁니다. 안전 스위치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보시면, 자, 이제 이거 한번 내야 되는데, 최상층이나 최하층 관련된 거, 이거 한번 나올 때 됐는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최종 계층이라 하죠. 자,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켜야 됩니다. 자동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해요.
그것이 무슨 스위치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가동을 하는 거예요. 슬로우 다운 스위치를 가동합니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 이것을 스토핑 스위치라고도 해요. 스토핑 스위치. 그러면 얘가 1차로 먼저 가동을 합니다. 얘가 1차로 먼저 가동을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계속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가동됐는데도 지나쳐서 엘리베이터 움직이죠. 그럼 2차로 안전장치, 기본은 항상 엘리베이터는 2개의 안전장치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동돼서 이걸 이제 고장을 대비해서, 이거 고장을 대비해 가지고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해 놓은 겁니다. 리밋 스위치. 니기미 스위치 아닙니까? 우리도 막 저기 있잖아요. 부탁하다 빌다 안 되면 마음대로 하라 니기미 욕 나오죠. 그리고 파이널 리밋 스위치.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하는 게, 이게 2차로 가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고장이 나면요, 충돌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기계실 바닥하고 충돌하고,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기계실 바닥 충돌할, 이제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할 수 없죠. 그 밑에 뭘 설치? 완충기죠. 완충기를 설치해나가 완충기하고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스프링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 잘 해놔야 돼. 무슨 스위치?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를 공부 잘 해놓으세요. 최하층이나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무슨 스위치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가 가동이 됩니다. 이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기계적 안전장치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나오죠? 가속. 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로 먼저 무엇이 가동한다?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하는 게, 전격 속도 일정 이상이 되면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합니다. 얘가 1차로 가동하는 게, 전격 속도의 130%가 넘으면 이 초속기가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속기는 출제되었습니다. 얘는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얘가 건상기의 전원을 갖다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니까 바로 기계실에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실에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로프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얘는 로프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전원 차단하면 엘리베이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 로프 절단됐다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무조건 정지됩니다. 전기 공급 안 해줬는데 돌아가면, 그놈의 전동기가 전원 없이 움직이는 전동기잖아요. 살아있는 전동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고장을 대비해야 되죠. 그러면 2차로 이제 가동하는 게 멈춘 장치죠. 비상정지 장치인 겁니다.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해. 이게 2차로 가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프가 절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디에 장착되어 있다? 케이지 카에 장착된 거예요. 케이지 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돼서 어디에다가 제동을 거는가 하면 가이드 레일에 제동을 거는 거야.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되면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막 불꽃이 튀기는 것이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속기를 낼 때요, 비상정지 장치가 지문에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다는 거는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내고 나중에 다음 중 가속에 안전장치를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도 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슬로비드로 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상층이나 최하층에도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있죠. 이 스위치는 시험에 안 낸 거예요. 아직도. 그럼 먼저 뭘부터 낼 수밖에 없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를 먼저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아니, 흐름이 있어. 자, 이겁니다. 19회 때는 자, 기어리스 방식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내면요, 요새 고속 엘리베이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리스 방식을 쓸 수밖에 없거든. 그 방식을 낸 거고, 그리고 와서 20회 때 이제 법령 간 거예요. 법령에 가서 한번 낸 거고요. 그럼 계속 같은 파트를 계속 때릴 수는 없어요. 똑같은 유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안전장치로 오게 될 겁니다. 안전장치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4번에 뭐다? 완충기 나오죠. 자, 그런데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을 했는데, 가동하면 여러분들 제가 하죠. 기차도 일정 제동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영화타워에는 안 들었습니다. 영화타워는 보셨죠? 영화타워는 저 비상정지장치 가동되고 있던데, 가동되고 있는데 속도 더 빨라져요. 희한하대. 가동되는데 속도가 더 빨라져. 제동이 하나도 안 걸린다는 건데 왜 불꽃은 왜 튕기지? 맞죠? 아, 그거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불꽃은 튀기는데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제동이 안 걸려야 되는데, 그럼 가가 작동이 안 돼서 해야 된대. 근데 얘들이 찍은 게 아니고 다른 거 합성한 것 같아. 다른 영화에 찍은 거 있죠. 분명히 합성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완충기가 밑에서, 그래서 완충기는요, 그래서 이제 성강로 바닷가 충돌을 방지하게 설치한 거죠. 그러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됐는데 미끌렸다는 거야. 미끌림으로써 바닥하고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완충기. 아니면 저기서 했잖아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해서 엘리베이터를 멈춰야 돼. 못 멈추고 지나치죠? 그럴 때에 대해서 뭐 된다? 완충기를 설치하는. 완충기는 스프링식이 있고, 스프링식하고 유압식 형태가 있습니다. 유압식.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보통 일반용 성용 성강기는 무슨 성강기를 거의 대부분 쓴다? 성용 성강기 로프식이에요. 로프로 끌어올렸다 내렸다는 로프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있죠? 저런 거 있죠? 차를 타고 들어가죠. 지금 막 주차 타고 말고, 너가 막 잡아 돌리는 거 말고. 자, 엘리베이터인데 여러분이 차를 다 끌고 들어가고 지하 2층, 3층 누르고 쫙 내려가고 차로 딱 주차하고 나올 때도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일반 로프식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라고 해요. 그거는.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유압식입니다. 이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이거는 유압식 엘리베이터, 이거는 유압식 엘리베이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있죠? 성용 있죠? 성용 엘리베이터 있죠? 성용 성강기 엘리베이터는, 이거는 로프식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거는 로프식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행정 길이가, 운행 길이가 깁니다. 보통 행정 길이라 해요. 그걸 갖다가. 로프식이 맞죠? 행정 길이가 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저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제 높은 건물이 뭡니까? 제1롯데월드죠?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는 로프식이 돼야 돼. 로프식입니다. 로프식인데, 그러면,
유압식 이건 하기는 힘들죠. 유압식은 행정기가 짧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가 자 기계실 설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위에 설치가 땡겨야 되잖아요. 맞죠? 밑에 설치가 로프로 막 올려주고 그래요? 이 로프는 참 희한한 로프라서 막 성관기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땡겨 내리고 하죠.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성관기 반대편에 성관기 건상기 부하를 줄여 반대편에 줄을 설치하는 게 뭐다? 카운터 웨이트 균형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성관기 올라갈 때 내려오는 게 뭐다? 균형추죠. 그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기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개념상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별 분류에서 구동 방식은 앞전에 냈죠. 직류 기어레스 방식이 나온 거예요. 직류 기어레스 방식은 이거라겠죠. 자, 기어 없이 뭘로 속도 조절을 해주는 방식이다. 속도를 감속기가 속도가 돼야 돼. 감속을 해야 되는데, 자,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방식이 뭐다? 기어리스 방식이네. 기어리스 방식은. 그 다음에 운전 방식은 거기 보시면, 자, 운전은 방식과 뭐다? 자, 무운전은 방식과 병용 방식이 있는데, 자,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 운전은 방식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아파트가 운전은 방식 쓰는 아파트 없죠? 자, 운전은 방식 쓰는데 어디가 운전은 방식을 좀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텔에 운전원이 있나? 운전원이 있으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잖아. 백화점도 옛날에 있었죠. 지금 없습니다. 백화점의 얼굴이 그거 엘리베이터 걸들이었었잖아. 맞죠? 옛날에 박미선 씨가 그거 했잖아요. 개그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요새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 못 봤죠? 운전은 봤습니까? 운전은 방식 쓰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침대용, 한자용 엘리베이터. 안 타봐가 모르시는구나. 자, 병원에서 있잖아요. 위급을 다룰 때 빨리 수술실까지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 호출을 하면 안에 운전원이 한 명 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태워가 목적지까지 바로 갑니다. 중간에 안 서줍니다. 모르십니까? 아니, 한자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한자만, 신속히.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호출해가지고 부르는 거는 바로 그 층만 딱 가버리 서가지고, 그 층이 바로 갑니다. 환자들이, 이 침대로 운송해야 되잖아. 아프다고, 야, 일어납시다. 수술하러 갑시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침대로 해가 그대로 막 가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는, 운전원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일반, 그거는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거 무운전원 방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아파트가 이겁니다. 아파트는 1층에서 자기 목적층에 가거나 자기 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보통 저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을 씁니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이걸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현재 18층에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건물이 30층인데 내가 내려가려고 호출 버튼을 눌러놨지만 상승할 때는 호출이 응답을 안 해주죠. 위로 갔다가 위에 손님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30층에 목적 있는 바가 있다. 그럼 보통 그 층에 있던 분들이 이래죠. 몇 층까지 올라가네 이래죠. 한 번씩 그래죠. 항상 그 자기가 탈락하면 꼭대기층에 올라갔다가 한참 또 막 섬에서 내려오는 경우 많죠. 올라갔다 반전하면서 내려오면서 서주는 방식이 무엇이다? 하강 승합 자동 방식.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련됐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너무 많이 공부는 하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가 10회 때 유일하게 지문이 나왔는데 잘못 출제가 모두 정답이 됐고요. 사실 아파트는 에스컬레이터가 잘 없어요. 맞죠? 어떤 경우만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크게 지어가지고 지하 공간을 개발해서, 맞죠? 1, 2층 주상복합을 해가지고 이럴 때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죠. 아니면 잘 없습니다. 맞죠? 일반 아파트 단지는 에스컬레이터 잘 없죠? 있습니까? 잘 없어요.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 데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어느 때 사용하는가 하면 이럴 때 사용하잖아요. 보통 백화점 같이 있죠. 단거리 대량 수송에 많이 씁니다. 맞죠? 1층에서 2층이나, 맞죠? 이렇게 2층에서 3층 이렇게 단거리 대량 수송에 많이 쓰이고, 장거리 소량 수송에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딱 타면 목적층까지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은 절대 엘리베이터를 숨겨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딱 들어가면 쉽게 눈에 안 보입니다. 맞죠? 저는 무조건 교육을 그래 해놨습니다. 백화점 설계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빨리 보이게 해놓으면 그거는 실패한 인간이다 이러죠. 무조건 어디다 숨가야 돼. 구석구석에. 모르는 사람 못 와야 돼. 그럼 보통 보면 딱 뭐가 보이도록 하는가 하면 저 멀리,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가까이 있으면 바로 타고 올라가. 에스컬레이터 목적층으로 2층으로. 그러면 저 멀리 보여야 돼. 그 가는 도중에 팔 걸 많이 해놔야 돼. 눈여기를. 그래 했는데. 그리고 내려올 때도요. 절대 나갈 때 출입구에서 멀리 뜨는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놔야 돼. 돌아서 나가면서 또 살기 보여야 돼. 이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매대 배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대 계획도 하거든. 특별 매대, 일반 매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건 여기 수업 관계 없으니까. 제가 설계를 강의했었어가지고. 자,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단거리 대량 수송에 유리하고 엘리베이터는 뭐다? 장거리 소량 수송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수송 능력은 시간당 400에서 5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4,000에서 8,000명까지 되는데 요 폭 가지고 틀려요. 요 폭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죠. 거기 60으로 설계했느냐 얼마로 120으로 설계했느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폭이 120cm로 설계하면 8,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으면 안 걸어도 되는데 왼쪽에 있으면 걸으래. 비격시 이래죠. 맞죠? 그래 한국 사람은 좀 더 많이 갑니다. 양쪽에 딱 서가지고 계산을 한 거거든. 그거는 거기 고르 계산한 겁니다. 그래 보시고 그러면 6,000명도 있는데 6,000명 이거야. 성인 서기는 힘들어. 둘이 애인끼리만 요래 붙으면 됩니다. 폭이. 그거 아니면 어린이 하나 요래 잡고 섰을 때 그 폭으로 계산할 때 6,000명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속도가 빠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속도가 느려야 돼. 그래서 분당 30m 이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발 못 맞춥니다. 잘못하면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타보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박자 안 맞추죠.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안전요원 해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 쓰는데 그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이 아니던데 안전이 위험한 요원이던데 그건 좀 힘들어. 이 정도 되는 분들 이렇게 그러시에 아니 계속 걷는데 전진이 없어. 이분이 안전요원으로 나와 있다니까. 뭐로 심각해. 안전이 위험한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그럼 그분들도 속도가 느리면 안 되겠죠. 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느리게 가는 거예요. 30m 이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분당. 그리고 경사도도 높으면 된다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30도 이하로 설계를 해야 돼. 보통 그러면 안전한 설계도가 몇 도인가 하면 17도 정도로 설계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30도로 설계하면 무서워. 30도 설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에요.
지하철 같은 데 타러 갔을 때 되게 무서운 각도 있죠. 그게 30도 각도입니다, 실제. 30도 각도만 돼도 무서워. 농담 아닙니다. 30도 뭐 무서우냐 이래죠. 안 무서울 거죠. 산 45도 각도 되죠. 막 달려 내려와야 돼요. 천천히 못 내려와요. 45도 각도 되면 산도. 자,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574페이지 건축법상 성강기 설비 규정 있죠. 이제 비상용 성강장이 나왔으니까 성용 성강이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성용 성강기는 이겁니다. 자, 몇 층으로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얼마? 2000제곱미터. 그건 둘 다 해당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6층 이상인 건축물이 성용 성강기 설치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몇 층인 건물? 정확히 6층짜리 건물로서 거실 바닥 면적 얼마? 300제곱미터 직통 계단 하나 두면요, 바로 이거는 그 성강기 설치. 그러면 요거는 왜 요 조건 줬는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1층이 있잖아요. 아파트 개념. 참, 우리 법규를 안 배우지.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인 걸 아파트라 하거든. 그럼 아파트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제외되잖아. 맞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버리면, 맞죠? 필로티 구조로 하면 여기 위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법령이야, 얘가. 그럼 층수는 몇 층이 되지만? 6층짜리가 되지만, 맞죠? 건물이지만,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직통 계단을 얼마마다? 300제곱미터 하나씩 두면, 우리가 저걸 성용성에 설치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몇 층짜리 건물일 때만 가능하다? 몇 층? 6층인 건물만. 다른 건 안 돼요. 7층짜리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몇 층짜리? 6층짜리 건물만 성용성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조건이. 7층은 안 됩니다. 몇 층짜리? 6층짜리 건물만 허용합니다. 자, 그리고 성용성각이 설치 대수는 기억하십시오. 자, 그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설치 대수는 어떻게? 다르다. 맞죠? 그럼 그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요. 많은 사람이 집중되는 데는 설치 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봅니다. 공동주택이 제일 밑에 나오잖아.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네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실 때 몇 분이 같이 타고 내려왔어요? 그거 생각하면 돼. 저는 혼자 타고 내려왔습니다. 탈 사람이 없죠. 저는 빨리 움직이니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많이 타셨어요? 이럴 때는 같이, 혹시나 출근 시간에 같이 걸리면 좀 몇 명 타죠? 거기 거리 되고 잘 안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공동주택보다 설치 대수가 많은 적은 건물은 없죠? 제일 핫발인 거예요, 공동주택이. 그러면 여러분, 의료시설들은 봐요. 의료시설들은 가면요, 성강기 많이 타요, 적게 타요? 많이 타죠? 여기 또 의원 또 생각하지 말고, 의원은요, 제일 좀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의원은. 여러분들 의원 가죠? 다들 병원 간다 해. 의원 가시면서. 맞아요? 세상에 병원 가면요, 무서운 데인데? 멀리 있죠? 병원은 가까이 없잖아요. 전부 다 의원 가면서 병원 가신다 해. 맞죠? 제일 좀 걸린 생활시설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개념 혹시나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577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있죠? 요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